국어 1단원 23차 시 단원 마무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차 시에서 82쪽을 설명을 했고요. 83쪽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단원 정리를 하면서 활동할 부분들이 많고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부연되는 설명들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문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이게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하라는 거. 생각그물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그물. 영어로는 브레인스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할 때는 가장 중심되는 것. 그래서 단원에 가장 중심되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라는 거 가지고 대륙과 대양. 그래서 대양에는 5대양 6대주. 기후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줄기에서 다시 잎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큰 줄기, 그리고 작은 줄기, 잎사귀를 이렇게 담는 것. 요렇게. 그래서 지리정보가 담긴 자료는 세계지도,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륙의 어느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느 하나의 대륙이라든지 어느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의 기후, 그리고 대륙에 속한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 3개를 활용해서 3개 이상으로 글을 써보자. 그래서 대륙, 대양, 기후, 종교, 생활 모습, 상호의존. 이거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핵심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대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그리고 기후는 그에 따라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종교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가 있고요. 생활 모습은 의식주, 언어, 풍습에 관계된 겁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무역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요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자 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84쪽. 그거는 정리콕콕 말판놀이를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문화에 대해서 배운 단원을 확인해 봅시다. 이것은 놀이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놀이 방법대로 짝과 해야 되는데 여기 온라인에서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요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요 질문들을 읽어보고 요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85쪽. 제시된 조건들을 고려하여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기간, 비용에 제한 없다. 이건 엄청난 좋은 조건인데요. 최소 3개 이상의 대륙을 지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어떤 식으로든지 3개 대륙을 해야 되고, 지구본 지도,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여 경로라는 것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짜는 거고요. 각 나라의 자연환경 또는 인문환경을 소개한다. 요게 아마 학습의 가장 중요한 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요거와 연계되어서 86쪽을 하는 겁니다. 이제 85쪽, 86쪽, 87쪽은 같이 연계하는 거예요. 보면은 기획 상품안 누가 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예요.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많은 곳을 돌아보게 하는 여행 루트를 찰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힘이 좀 딸린다면 여유롭지만 천천히 볼 수 있는 여행 상품. 그게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일정이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거에 맞게 각 세계의 대륙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상품의 특징. 그래서 86쪽을 바탕으로 해서 87쪽을 보면 그것에 대한 홍보물. 홍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장 특징적인 무언가의 하나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문장 하나를 쓰고 그 문장에 맞는 어떤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거 할 때 뭘 참고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세계 일주 항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일주 항공권이 있는데 인터넷에 세계 일주 항공권이라고 치면 스카이팀 세계 일주 항공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조건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는 38,000마일인가? 이게 1.6km를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환산을 해서 16번의 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행을 짜보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3개 이상의 대륙을 갈 수 있고, 그 3개 이상의 대륙에서 주요 도시들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조건에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본 같은 그런 화면을 보면서 실제 지구본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 그걸 확대 그리고 축소 시켜보면서 도시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크루즈라고 하는 여행 방법이 있는데요. 이 크루즈라는 거는 세계 일주 항공권보다 비싸요. 대신에 여기 보면 비용과 그리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크루즈는 커다란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큰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호텔이니 배를 타고 기항지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항구에 묵고 관광을 하고 다시 배에 타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 크루즈 이렇게 치면 되죠. 세계 일주 크루즈 이렇게 치면 되고 그냥 크루즈 치면 이렇게 한정된 구역을 다시 갔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맞는 거는 세계 일주 크루즈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항공권을 이렇게 예약하는 사이트나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공권 검색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여행 루트를 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갈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각 나라에서 보통 공항이 있는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들은 각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경우에는 LA, 서부에는 LA, 미국에는 뉴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프랑스에는 파리 그리고 영국에는 뭐 런던, 독일에는 뮌헨,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주요한 도시들에 이렇게 국제공항이 있고 그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한다면 5대양 6대주를 좀 더 이렇게 쉽고 아니면 또 몸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원에서 우리 반에서 수행평가를 한다면 직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계획서를 한번 짜볼 수 있는 것이 이 단원에서 수행평가로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시행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혹은 이제 진학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끝난 이후에 그때 겨울 방학에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때 6학년 때 짠 여행 계획표를 대로 한번 여행을 가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두어야 이 공부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3차시로서 1단원 내 있는 6학년 이야기 사회 1단원 전체가 끝이 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끝이 났습니다.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하는 소단원으로 이루어진 23차시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